개인한테 어떤 광고를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간다면은 구글도 이렇게 그냥 무시를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소동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AI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론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발표하고 엔트로픽의 클로드3도 발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코파일럿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오픈 AI는 곧 GPT 4.5 혹은 GPT 5에 준하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챗GPT를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쓰시는 분들은 별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챗GPT 같은 걸 어디에 많이 쓰시나요? 저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검색 기능이거든요. 기존의 어떤 검색을 대체할 수 있는 설명까지 곁들인 링크까지 되는 그러한 곳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챗GPT가 나올 때는 뭔가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실처럼 얘기를 하고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해서 얘기가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출처가 어디인지도 밝혀주고 어떤 웹사이트에서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래그라는 기술인데, 오늘은 이 기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이 기술이 점차 확장이 되면서 구글이 반전의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LLM을 통해 검색과 브라우징을 하게 되면서 출처를 알아내는 원리가 새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최신 기술을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방식 대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접근한 방식, 그리고 기존의 검색 엔진의 강자였던 구글이 왜 여기서 다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이 최근에 뭐 이미지 생성 이슈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된다, 뭔가 계속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 제미나이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반응도 좀 빠르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또 이제 클로드3가 나와가지고 또 클로드3를 많이 갈아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미나이를 활용하시는 분들에서 이 검색 기능만큼 좀 잘 돼 있는 게, 구글의 플랫폼 하에서 뭔가 많이 가져오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것도 제미나이를 활용하면은 유튜브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아무 때나 말했는데 그 구글 영상을 잘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제미나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뭐 이걸 영상을 해왔고 뭐 결과를 찾아줘 라고 했더니, 일단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좀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링크도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주요 비교 검색 결과도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다른 것들 다 잘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유튜브 내용을 또 검색해보면은 뭐 안델각, 하피디 뭐 이런 채널에서 했다라는 거, 이렇게 유튜브로 예쁘게 잘 나오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딱 이제 시각적으로 좀 약간 차이 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빙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 열고 뭐 이렇게 유튜브 찾아달라고 하니까 유튜브를 잘 못 찾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물론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긴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긴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래서 뭔가 구글 제미나이가 좀 더 검색을 잘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 코테이션을 따라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연결하면 갈 수 있다. 공진의 LK99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구글이 기존의 플랫폼을 잘하고 있던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구글이 원래 검색 엔진 자체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이 LLM 모델과 결합하는 래그라는 거를 베이스로 한다면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래그라고 하는 거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라고 불리는 건데, 이분이 이제 패트릭 루이스라는 분인데, 처음에 이 논문을 냈을 때는 이 래그라는 게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후회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과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유명해질 것 같으면은 조금 이제 이름을 잘 지을 거라고 했는데, 좀 더 살펴보시기 전에 이 LLM에서 학습을 한다는 개념,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개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챗GPT 3.5 처음에 딱 GPT가 나왔을 때에 느낀 게 뭐였습니까? 2021년인가 2년도 언제 시점 이전까지의 정보만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데이터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대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추가로 학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혹은 기존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그 기존에 있는 LLM을 조금 더 추가로 어디에 특정 목적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데이터를 좀 추가로 해서 특화되는 버전의 LLM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모두 다 거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으로 베이스 LLM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 2021년도까지 학습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대한 데이터들을 또 파인 튜닝으로 엄청나게 학습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요거를 쏙 집어넣는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들이 쫙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조금씩 바꿔주는 이 미세한 조정 과정을 바로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이 왜 빡세냐? 결국은 GPU를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트레이닝을,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프리트레이닝을 하듯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갈고 가지고 학습을 시켜 가지고 파인 튜닝된 LLM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 문제 된다는 거는 가장 최근에 있는, 예를 들어 당장 어제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기에는 너무 빡세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특정한 지식들,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헌법 아니면 뭐 특정한 이제 테크 지식들, 이런 것들을 딱 튜닝해 가지고, 아니면은 특정한 회사의 기밀 정보들을 딱 학습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좋은데, 최신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정말 매번 GPU를 돌려야 되니까 이게 좀 채산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레그라는 모델, 아까 패트릭 그분이 했던 레그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LLM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소스에서 어떤 사실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리소스를, 특히 이제 뭐 어제 나온 뉴스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 Q&A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유저가 쿼리를 던져가지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 쿼리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한테 다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냥 쿼리를 베이스 LLM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쿼리랑 관련된 데이터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어내는 효과라는 거죠. 원래 자체는 쉽죠. 그래서 이 대규모 자료에서 어떤 문서 조각을 가져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LLM과 결합을 해가지고 대답을 나오는 게 되니까 당장 어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사 내용만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자에게 잘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이 레그를 적용해가지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응용을 하고 있고, 그 자체 DB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최신 코드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레그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처음에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가면은 이 질문이 있는데 요거를 이 데이터들과 이렇게 통신을 해가지고 다양한 광범위한 데이터셋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셋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은 질문하고 딱 맞는 어떤 데이터셋을 딱 찾아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특정한 세그먼트로 딱 나눠가지고 요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야겠네라고 해서 여기 베이스가 되는 LLM에 던져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벡터로 인베딩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요건 다음에 또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반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융합을 해서 앤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구글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다. 왜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색 엔진 도미넌스 자체가 구글이 90%예요. 자, 이게 2023년 6월달입니다. 빙이 아직도 3%인데 물론 그 이후로 많이 늘었겠죠. AI가 확대되면서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는 제가 못 찾았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구글의 검색 엔진 장악 능력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이 기존의 야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살해버릴 수 있었던 최초의 그 논문이 있죠. 랭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항상 이렇게 크롤링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랭킹을 잘 매겨가지고 잘 세그먼트화해서 확보를 하고 있느냐가 검색 엔진의 실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LLM만 좀 더 이제 계속 발전해서 잘 만들면은 이런 레그라는 모델을 통해서 가장 최신 있는 데이터까지도 상당히 잘 세그먼트화해서 잘 가져와서 자기 LLM과 결합을 해서 답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글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 영상 같은 것들이 요즘 이제 검색을 대체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잘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구글이 또 이제 검색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또 판을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광고를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왜냐? 기존에 도미넌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LLM 시장에서 최근에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LLM 자체가 있지만도 여기에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비디오, 그리고 다양한 이 외부 지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걸 그라운딩 해가지고 리스폰스를 잘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결국은 최신의 어떠한 활용된 정보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LLM 자체의 기술도 발전될 수 있지만 레그라는 이러한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나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창업자가 동화로 온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랭크 알고리즘의 주역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이러한 점에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AI 모델 아키텍처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 파라미터 규모가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번 파인 튜닝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좀 핵심이고요. 물론 주기적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새로 학습을 쫙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모델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리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게, 이 리소스를 너무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DB를 잘 관리하는 업체들이 누군가, 기존의 검색 엔진을 잘 다루고 있던 구글에게도 이 검색을 기반으로 한 어떤 한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검색 자체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게 구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LLM과 결합해서 굉장히 파인하게 커스터마이징된 개인화된 어떤 광고를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간다면은 구글도 이렇게 그냥 무시를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소동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AI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론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널리 AI가 사용되는 시점에서 구글이 또 반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로워가 되어가고 있는 구글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한방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